전달을 해주실 강사님 한 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 분의 다양한 소울푸드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우리 어떻게 되셨나요? 네, 소울푸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어떤 경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결고리, 그런 것으로서 음식이 기억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뭐 3번, 5번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그냥 그렇게 먹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과 추억과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울푸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생각, 추억, 그리고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도록 소울푸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실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무감대 포럼의 마지막 강사로 쓰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항 세이지 커맨더 이승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강의 제목은요, 더 이상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강사가 된다라는 그 긴장감에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잘 못 잤어요. 한 8시간 정도 잘 못 자가지고 굉장히 오늘 지금 피곤한 상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요, 그 시작이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안에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저는 뭐 어느 때와 같이 타자마자 몸을 돌려서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제 뒤에서 그 아버지와 딸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제가 할 일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와 딸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세상에 먹을 게 2개밖에 없어. 그 아빠 뭐 먹을 거야? 저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2가지밖에 없다고? 도대체 뭘까? 아빠, 하나는 똥맛 카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카레맛 똥이야. 아빠 뭐 먹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9살,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할 만한 이야기죠. 물론 그 아이도 학교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한 질문이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먹을 게 2개밖에 없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레맛 똥이고 하나는 똥맛 카레라고? 뭘 먹어야 되지? 제가 그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과연 2가지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뻔하죠.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음식을 택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만 제 가슴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맛이 맛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내일 이 지구에 멸망이 찾아온다면 오늘 난 어떤 음식을 찾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날 저녁에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넉넉하고 잘 사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저를 보면은 제 굉장히 작고 왜소한 것도 그 당시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정도 키, 이 정도 등치밖에 안 된 거니까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로 말 그대로 외할머니세요.
손주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상징, 그 외할머니신데요. 제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이었는데 저희 집에 산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외할머니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몸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친할머니를 일찍 여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다음날 숙취에 괴로워하실 적에 항상 누워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으신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저희 외할머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몸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이 짧다 보니까 간간히 밥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그때 당시에 상에 올라왔던 음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은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난감해하셨죠. 귀하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당신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부엌에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냄비를 들고 어디로 갔다가 오시면은 놀랍게도 그 냄비에는요 정체불명의 국물이 있었습니다. 그 국물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저는 그 국물에 밥을 말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국물이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그 곰탕이라든가 갈비탕이라든가 그런 국물이 아니었어요. 색깔이 굉장히 기묘했습니다. 검붉은 물체가 위에 둥둥둥 떠있는 그런 국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국물이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순대를 삶고 난 국물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 국물에 굉장히 맛있게 밥을 먹었었는데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국물을 얻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가끔은 당신이 돈이 있을 적에는 돈을 주고 사오셨고요. 때로는 돈이 없을 적에는 가서 아쉬운 얘기를 하고 국물을 얻어가 주셨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돈이 있는 날은 저랑 같이 그 집에 갑니다. 순대를 삶아 드는 집이 있었거든요, 동네에. 가서 당당하게 저의 손을 잡고서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주고 그 순대를 만드신 할아버지였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그 냄비에다가 국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얻어오신 날은 저를 그 집 문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잠깐만 좀 기다려 하고 당신이 혼자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은 할아버지와 함께 얘기하다가 고개를 몇 번 조아리고는 국물을 얻어가 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관심도 없죠. 저는 그냥 그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은 금전적인 자유를 얻는 겁니다. 돈을 버니까 윤택해진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못 먹었던 거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뭐 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3, 4, 5 뭐 아는 사람들끼리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랑 같이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정말 즐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맛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또 채워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름 모를, 뜻 모를 허기짐이 항상 늘 저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 무언가 왜 허전한 걸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썰렁함과 허전함, 이게 늘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 그래, 그때 그 국물을 먹게 되면은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 국물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아까 제가 힌트 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적에 먹었던 그 국물은 순대를 삶아낸 국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순대국집 어딘가에는 내가 그때 먹었던 그 국물의 맛을 내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직장생활하면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에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뭐 유명한 음식도 사 먹었죠. 대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감을 잊지 않았던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지역의 순댓국집에서 가장 유명한 집, 순댓국밥을 가장 잘한다는 집을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잘 모를 적에는요, 택시 탄 다음에 얘기했어요. 기사님, 이 지역에서 순댓국밥을 가장 잘하는 데 가주세요. 기사님들이 또 미식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안내해주는 곳에 가서 순댓국을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순댓국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제가 그 시절에 그 먹었던 그 국물 맛이 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전히 잘 가는 흑석시장에 순댓국집이 있어요. 제가 정말 잘 가는 그곳이고 저와 자주 가는 그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단서를 찾게 됐어요. 그곳 사장님한테 제 어릴 적에 그 추억을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여기 시장에서도 순댓국집이 다 순대 삶은 물로 순댓국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장사하면 망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입맛이 이제는 고급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국물이 지금 사람들한테는 너무 싸구려고 맛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가서 최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분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시절에는 지금과 순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순대하면 떠오르는 그 내용물이 뭡니까? 주로 뭘로 채워져 있어요? 당면으로 채워져 있죠. 근데 그분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 순대는 선지가 많았고 돼지고기도 많았고 무엇보다 김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그 순대 삶은 국물에 떠있던 선지들은 순대를 삶는 과정에 터져 나온 거죠. 선지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김치, 고기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와서 국물이 굉장히 지금의 그냥 순대를 삶은 거와 달리 굉장히 맛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놀랍게도 손님이 얘기하는 그 국물만 저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적에 그런 국물을 먹었고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대부분 다 순대를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순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 국물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대를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그 순대를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지도 많이 넣고 고기도 많이 넣고 특별히 김치를 넣어서 큰 가마솥에 팔팔 끓이면서 일부러 자연적으로 좀 터뜨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국물 맛이 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얻은 최신 정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아,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허기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허기짐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사랑이구나라는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한 양반집의 따님이었어요. 경북 예천에 굉장히 양반들 동네에 양반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남편인 외할아버지 따라서 일본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던 그런 집안에 외할아버지랑 같이 결혼도 하고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죠. 근데 그랬던 분이 아마 남한테 손을 내밀거나 무언가를 얻는 거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외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게 보고 싶다고 하니까 없는 형편에 그곳에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 국물을 받아오신 거죠. 저희 외할머니는요 무려 10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죠. 그렇죠? 근데 102살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이제 중대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수술을 하면 6개월 동안 안 아프고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아프시다 돌아가실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는 거죠. 6개월이라는 시간.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할머니가 아프면 안 되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100세가 넘은 분을 한 번도 수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3년을 더 사셨습니다. 제가 그 수술 이후에 뭐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항상 본가에 가서 우리 할머니를 뵀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은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거의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든요. 집에서도 이동하실 적에는 앉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기력도 안 좋으시고 식사를 잘 못하셨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 나름대로 할머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순댓국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장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순댓국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접시에다가 대접에다가 하나 가득 받아서 상을 차려놓고 할머니를 번쩍 들어서 가져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식탁 의자에 앉힌 다음에 할머니 식사하세요라고 하고 저는 그 앞에서 과거에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할머니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입맛이 없는 상태였지만 숟가락을 드시고서는 국물을 딱 떠먹으려고 하시다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때 그 국물 기억나세요? 제 어릴 적에 상도동에 살 적에 그 순댓국물 숟가락을 내밀면서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니? 나는 그거를 너한테 먹일 때 항상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단다. 저에게는 그 국물이 둘도 없이 맛있는 국물이었는데 제 할머니한테는 그 국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죠. 나는 100년이 넘게 사시면서 그 시절에 저에게 했던 그게 당신한테는 미안함과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제가 그걸 갔을 적에 제 할머니가 그때 그 찌그러진 양푼에 그 국물을 하나 가득 받아들고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옆에는 제 아버지가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너무나 일찍 그곳으로 떠나간 제 친구 몇 놈이 같이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다 소울푸드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마음속에 얘기는 안 하셨지만 한 개 정도의 음식에 대해서는 소울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드시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그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 따뜻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